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 없는 체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또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만은요, 홍콩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홍콩이 몰락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홍콩이 몰락하는 걸 보고 대만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홍콩은 전 국민이 일어나서 대규모로 노란 우산을 시위했죠. 노란 우산. 그런데 그 노란 우산을 가지고 시위했을 때 중국 공안에서 전부 진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공안 당국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만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홍콩 꼴이 나면 안 되겠다. 그러고서 각성하고 바로 공직선거, 선거제도를 개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만도 사전투표 금지를 없앴습니다. 당일에만 투표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당일에 투표한 그 투표함을 이동시키는 걸 금지시켰죠. 그리고 전자개표가 아니라 직접 수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누구나가 그 수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촬영 가능하도록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누구나 촬영할 수 있다. 그러니 수개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만은 공직선거 개혁이 이루어지자 거짓말같이 친중 국민당 투표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친중의 국민당 그 투표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직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자 대만의 국민들이 주권을 지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8, 9년 동안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당했습니다. 대선 2번, 총선 2번, 지자체, 보궐선거 무려 7번, 8번을 다 부정선거로 찬탈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만은 정치가 안정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자원을 토대로 해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만 정부의 지원으로 파운드리 TSMC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대만의 반도체 거물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AMD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바로 AI 컴퓨터 기업인 엔비디아. 그런 그 경영자 자리에도 대만인들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TSMC 있죠? 삼성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렇게 공직선거, 대통령 선거, 각 의회 의원 선거를 개혁 후에 10년이 지난 지금 반도체 기술의 세계 최고 강국이 되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이 IT, 삼성이 반도체 최고 1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만한테 밀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요, 모든 빅테크는 대만 TSMC 납기 일정을 기준으로 지금 미국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만이 선거개혁으로 내부 결속을 만약에 다지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는 이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부정선거가 이번에 밝히지 못하고 앞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또 대선, 또 그 전에 무슨 보궐선거, 또 앞으로 어떻게 대선이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부정선거가 액전처럼 계속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중국은요, 대만에 정치적으로 침투하기가 힘들어지자 무력 도발과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요, 실제로 약한 나라, 티벳, 위구르 이런 나라들을 무력으로 침략하고요. 힘 있는 나라는 부정선거로, 언론으로, 입법, 사법 등 요직을 침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방송도 언론도 투자를 해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JTBC에 1,000억을 투자한 중국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 홍콩은 이 모든 것들을 장악당했습니다. 선거, 언론,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장악당해가지고 순식간에 중국이 삼켜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홍콩의 인구는요, 약 800만 명이었습니다. 800만. 그런데 중국은 홍콩을 삼키고 난 뒤 바로 이민법을 개정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본토인들은 홍콩에 1년에 2번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의 치안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지요. 그리고 홍콩은 주로 문화가 영어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어도 못하는 중국인들이 택시기사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뒷길에는요, 3, 4만 원이면 길바닥에서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중전화박스, 공원, 건물 계단 등 모든 곳에서 사람이 누워 자고 기대어 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민법 개정한 이후에 3년 만에 450만 명의 중국인이 홍콩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치안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안 불안을 조성하고 홍콩의 랜드마크였던 네온사인까지 철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콩을 서서히 외부와 차단시키고 문화 경쟁력을 잃게 만들면서 금융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에는 민주노총이 110만 명, 중국의 유학생 10만 명, 조선족이 약 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정치 행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날 밤에 한미가 공조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 99명을 긴급 체포, 압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들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데요. 조만간에 밝혀지겠죠. 이들이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전산 조작도 하고 댓글 조작도 하고, 댓글 조작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목인 AI를 통해서 매크로를 통해서 조작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잡히지 않고요, 비상계엄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공산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중국인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가면 갈수록 이제 고령사회가 접어들고, 지금 출산율이 뭐 0.7명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국인들이 거대 이민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알게 됐다는 것이지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앞으로 있는 모든 보궐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총선 모든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부정선거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계급사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는데요. 시리즈로 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시리즈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